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오늘 어쨌든 하는 건 강의식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은 하긴 할 건데 기본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을 하시면 끊고 그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물론 관계된 거 질문을 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진행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들은 질문하신 게 대충 요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2021학년도 대입 전형을 비교했을 때 2022, 2023 이렇게 가야 될 거 우리는 2023이잖아요. 근데 2023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해서 2022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전제하에 또 달라지게 되면 또 한번 다른 걸 하고 그래 갈 거고 문이과 통합 자꾸 이제 물으셔가지고 문이과 통합이 과연 어떤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이 16개 대의 정시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과연 진짜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 한번 볼 거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전형하고 뭐 학종 전형이 어떻게 의학계열 특히 이런 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라지는 점부터 제가 볼게요.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고1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여기 선 표시해 놨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거고 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중3 지나왔고 고1 지나왔으니까 고1 8까지 왔으니까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것까지 발표돼 있어요. 이건 이제 대교협에서 발표한 건데 요 내용이 난지 뭔가 제가 보여드릴 거고 실질적으로 각 대학들이 어떻게 뽑는가, 얼마나 뽑는가, 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는 요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2학년 되니까 4월 말 늦으면 5월 첫째 주 월요일 뭐 이 정도에 되면 이제 이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서 몇 명 뽑는다, 어떤 전형을 뽑는다, 최저학력이 얼마다, 뭐 반영한다 이때 거의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되면 수시 시즌에 요강이 발표되는데 요거의 99%가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요약본, 이거는 확장본. 그 정도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거고 이제 요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현재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 알고 있는 건데 각 대학별로 어떻게 한다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전형, 특별 전형 뭐 있고 생활기록부는 뭐고 대학 승리 어떤 거고 언제 뽑겠다. 수시 원서 모집은 언제부터 한다. 정시는 언제부터 한다. 학교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대략적인 것만.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시려면 대학교육협의회나 교육부 들어가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셔야 큰 영향가는 없다고 보셔도 되고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요거. 지금 이제 예비 고3 아이들 작년 4월들 이게 나왔겠죠. 그래서 고3 아이들이 어떻게 가는지 궁금해요, 몰라요 하는 거는 조금 어째 보면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학 입학처에 들어가면 대학 입학 전 시행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작년 4월부터. 그럼 그걸 4월 말부터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은 준비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3학년 돼서 대학 갈 때는 올해 4월 말 5월 초에 나올 거니까 이걸 보고 내가 우리 대학 어디 갈 때 어떻게 준비해 갈 거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대 소프트웨어 전형이 2022부터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2021 때 소프트웨어 전형 있어가 준비했던 아이들이 2022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2003년도 당연히 거의 없어진다 봐야 되겠죠. 그럼 부산대를 소프트웨어 전형 가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고3 아이가 소프트웨어 전형을 부산대 가겠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전에 다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대학들은 벌써 공시가 돼 이게 법적인 거예요. 고등교육법하고 고등교육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은 다 이게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각 대학들이 이렇게 학생부 교과전은 어떤 거고 어떻게 뽑는다 몇 명 뽑는다 전부 다 제공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요걸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5월 초에 딱 들어가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2022 지금 고3 아이들 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크게 변하지 않은 거. 요 2022 대학 입시 표준 체계는 언제 나왔냐면 중3 되기 2월 말, 그러니까 중2 겨울방학 때 이게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때 발표를 했었던 거거든요. 요거 4개를 뽑겠다는 말을 해놓고 그 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요대로 간다. 그래서 우리 아이 대학 갈 때도 학생부 위주, 교과 종합, 논술, 수능, 그다음에 뭐 예체능은 실기 실적이겠죠.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다른 특별한 전형은 없어요. 어려운 거 아주 뭐 잘 모르겠 복잡하다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그럼 대학 가는 방법 뭐냐? 일반 아이들이 뭐겠어요, 어머니? 어떤 전형 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로 가든가, 학생부 종합으로 가든가, 그 다음에 수능 말고 앞에 한 개 더 있잖아요. 논술, 그 다음에 수능. 이 4가지 방법 중에 무조건 하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치능 계열이 아니라면.
아마 적성고사도 폐지된 거 아시죠? 2021년 이후로. 그러니까 없어요. 이 네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가는 조합은. 이 네 가지인데 반영 비율이 얼마냐, 뭐 몇 과목 이런 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 네 가지 중에 하나다. 그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 성적 잘 받는 거. 중요하겠죠. 또 중요한 거 수능 성적 잘 받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잘해도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거고, 두 개 다 잘한다면 더 좋은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되면서 이렇게 계속 뭔가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핵심은 이제 뭐냐면 모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주된 거는 모든 활동을 사교육을 배제하겠다가 주된 목적이에요. 부모님들이 늘 사교육 뭐 못 받으면 뭐 하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공정성이 어떻다 하니까 그런 게 못 들어가게 계속 차단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이제 여기 있잖아요. 2022와 2024까지 묶어놨어요. 묶어놓은 이유는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2004 지금 이제 예비 고1 아이들은 중2 겨울방학 때 발표를 했었어요. 뭐 했었냐면 외부 봉사활동 안 들어간다, 교내 수상 안 들어간다 등등등 뭐 이런 거. 우리는 그때 발표했었어요. 뭐 했냐면 수상은 몇 개? 한 개만. 자율 동아리는 30자만. 뭐 등등등 있었어요. 그게 중3 중2 엄밀하면 중2 겨울 방학 때 발표가 됐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소논문 안 된다. 이제 논문이니 RN이니 뭐 학원 가서 만들어 오는 거 안 해주겠다 이 말이고, 오로지 학교에서 하는 거고 소논문과 RN이는 학교 안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못 한다. 그다음에 수상경위 대입 제공이 한 개씩. 한 학기 한 개니까 최대 6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떤 상 넣어야 될까요? 최우수상 넣을까요? 전공적합상 관련된 상 넣을까요? 선택하셔야지. 근데 최우수상은 전공과 조금 더 학업 능력을 표현해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경영학과 갈 건데 수학 경시대에 넣을까요? 영어 말하기 대에 넣을까요? 고민하셔 보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전략적으로 갈 거냐. 수학이 다른 건 다 이런데 수학이 2등급인 거예요. 그럼 그걸 커버하려면 수학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수학은 1인데 영어가 조금 부족한 듯 보이면 그럼 영어를 넣을 수 있는 거. 그걸 선택을 하셔야 되고, 6개 덱을 각각 다르게 넣을 수가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그 확정 발표가 안 나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송이 또 다 들어가는 효과가 있을 거니까 아마 어쨌든 수시 원서 쓸 때 이상 넣겠다 클릭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한 번 넣으면 안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제가 단언 드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우리 아직 살아 있어요. 우리 아이들까지 글자 수가 축소됩니다. 근데 요때 되면 이제 폐지가 돼요. 고1부터는. 자기소개서 영향이 클까요? 작을까요? 올해보다 줄겠죠. 글자 수도 훨씬 줄고 기자상도 줄 거니까. 그 다음에 고1부터 폐지한다는데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없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교사 추천서는 이제 없어요. 그다음 뭐 이런 거 표준안 이렇게 보급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생활기록부의 세특은 의무사항으로 바뀐 거 아시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모든 학생이 다 써줘야 되고, 그 외 과목은 학교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쓰지만 아마 대부분 다 쓰라고 아마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가요. 세특이 이제 안 써지는 않아요. 근데 질적인 문제가 얼마나 또 걸릴까 하는 문제지만,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활동만 잘하면 충분히 쓰여질 거라 보고 걱정 안 하시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고교 블라인드가 이제 확대됐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저께구나. 교육감 라이브 톡톡할 때 제가 나가서 됐었는데 블라인드 진짜로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문제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학들은 진짜 잘 몰라요. 어느 학교인지. 학교 이름은 당연히 100% 모르고 어떤 게 있는지 잘 알기 어렵다. 그다음에 고교 프로파일도 전혀 안 가요. 근데 여기서 제 주의하셔야 될 건, 우리 아이들은 지금 2학년 이제 올라갈 거니까 과목 선택들 다 하셨잖아요. 근데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전공 적합상 맞춰서? 아니면 쉬운 과목? 이과 갈 아이가 만약에 심화 수학하고 실용 수학이 있어요. 어떤 거 해야 돼요? 심화 수학 하는 게 나아요? 실용 수학 하는 게 나아요? 대학 입장에서 보면? 심화 수학 하는 게 훨씬 나을게요. 실용 수학도 ABC 절대평가고 심화 수학도 ABC 절대평가면 그거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시죠. 우리 아이들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아이들이 실용 수학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대학들이 그렇게 좋아라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다음에 물리2, 화2, 생2 이런 거
하게 되면 부담이 클 수는 배우는 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신 성적 낼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ABC로 나오잖아요. 옛날보다 부담이 확 많이 줄었는데 근데 그거는 안 하면서 공대 기계공학과 무조건 가겠다. 대학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작년 같았으면 또 고민이 다를 수 있는 문제예요. 물투했는데 작년까지 등급이 다 나왔잖아요. 진로 선택이라도. 14명 해가지고 1등급 1명. 부담스러워서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12명이고 13명이고 14명이고 14명, 20명이라도 ABC 평가다 이랬는데 그게 큰 부담이 안 되는데 그걸 굳이 안 들었다. 다른 애들은 들었는데 얘만 안 들었어요. 그러면 대학들이 좋아할 수는 없죠. 대학에 제공되는 게 뭐냐면 학교 이름은 안 나가요. 근데 그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그 개설된 것 중에 우리 아이가 뭐 들었는가는 나와요. 그래서 과목 선택을 좀 진정성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 너무 이렇게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좀 약삭 빠르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면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교과나 정시에서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 아시죠? 어떤 과목을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교과는 등급하고 그다음에 정시는 수능만 나오면 되니까. 그다음에 정시가 이제 40% 이상 조기 달성돼 있잖아요. 거의 대학들 40%다 갔어요. 40% 역대 완성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자료 보여드릴 건데 40% 그래서 2022나 2023이나 2024나 정시 반영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몇몇 대학만 빼고. 근데 그 대학들도 아마 올해까 우리 아이들 갈 때는 거의 40%다 채울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이게 있고 요거를 좀 잘 보여주셔야 되는데 저는 정시파가 아니에요. 왜냐면 정시라는 게 재학생들이 도전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유는 이제 재수생들이 숫자가 재학생이 지금 40만 정도 되거든요. 재수생이 15만이고 N수생 포함해가지고 재수하는 아이들이 옛날에는 대학을 뭐 부모님 때가 연배가 저거 조금 뭐 차이 나서 비슷하다 보면 저희들 때는 대학을 못 가서 재수를 했어요. 대학 뽑는 인원수가 작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대학 정원이 고등학생보다 많아요. 그럼 대학을 못 가서 재수하는 게 아니고 대학이 간 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번 간 아이들은 그만큼 기본적 성적이 재학생도 좋다는 말이에요. 평균적으로는. 그런 아이들이 대학을 또 가는 방법은 수시보다는 당연히 정시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40%니까. 그래서 수능에서 누가 압도적으로 잘하냐면 재수생이 잘해요. 이유는 한 해 더 있잖아요. 4년 공부한 아이하고 3년 공부한 아이고 같을 수는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정시보다 수시에 충분히 해보고 안 될 때 정시까지 가보는 걸 하고 수시에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게 생겼어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대학들은 현재 서울대만 그렇게 아닌데 모든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10% 됐어요. 신설이에요. 교과 전형 10%가 뭐 그래 대단하냐 이렇게 물으실 건데 서울, 경기, 인천 교과 전형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는데 교과 전형은 중복 합격자가 많거든요. 1등이 애들이 여러 개, 6개 쓸 거잖아요. 그 6개 다 붙으면 한 개만 등록해야 되니까. 충원율이 보통 200%쯤 돼요. 그러니까 10,000명 뽑으면 30,000명이 합격인 거예요. 전국의 고등학교 2,000여 개거든요. 그러면 그걸 N으로 나누면 최소한 한 학교에서 15건의 서울 지역, 경기, 인천 지역 합격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과 전형으로. 아마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다니신다면 15명 건씩 서울 지역 합격자가 안 나와요. 일반계에서. 평범한 학교들은. 근데 그게 교과 전형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교과에 몰입한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은 서울 지역 대학 가기가 쉬워졌을 수도 있어요. 잘 나온다면. 상대적이겠죠. 그죠? 보통 교과 전형이 올해까지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대 있었고, 뭐 한양대 있었고, 중앙대 있었고, 뭐 그다음 조금 밑에 돼 있었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최장력이 셌기 때문에 1점 한 3, 4, 5 정도 되면 과에 따라서 합격이 됐어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자는 1.0 얼마.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 1점 한 3 정도까지 갔어요. 중앙대를 보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있는 과는 1.6. 최저가 없는 전형은 1.65 정도. 최저가 있는 전형은 한 1.6 정도에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모두 고대도 생기고 연대도 생기고 성균관대도 생겨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대가 최저가 있다 치고 그 아이가 그럼 계속 1.6을 유지할 수 있느냐?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건데 인원수가 많이 는 거예요. 한양대도 아마
1.1, 1.1을 유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 아이들은 어디 가야 돼요, 이제? 고대나 연대나 성대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쭉 되면 이 교과 전형이라는 게 편차가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어떤 대학들은 소위 말하는 펑크 나가지고 2등급 때 넘어갈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일부 대학들은 서울 지역 교과 전형의 최장이 조금 센데, 홍익대 같은 경우는 2등급 3개 뭐 이런 게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거의 3등급, 2등급 중후반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더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학을 선택하냐는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제 변경 내용을 보시면 이건 뭐 쭉 간단하게 넘어가면 2022년은 변동이니까 우리하고 바이 없을 건데 제가 2022년이 우리하고 큰 변동이 없을 거라는 건 2021은 개정교육과정 수업을 들었지만 형태는 그 앞에 아이들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졸업하는 3학년 졸업하는 졸업생 아이들이 낀 세대였어요. 수능 체제나 이런 것들은 앞에 세대가 똑같았고 교육과정은 지금 세대가 똑같고. 근데 지금 3학년 올라간 아이들부터 완전히 수능도 바뀌고 교육과정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좀 많이 바뀌었고 지금 우리 2학년들은 이걸 언제까지 완성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시행계획을 4월 말까지 공개해야 된다 했잖아요. 3월 말까지 교육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월 말까지 보고를 하는데 이 2022년도 입시를 치러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아는 상태에서 내용을 바꾸기가 어렵죠.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고 몇몇 바뀔 수는 있겠죠. 올해 입시 뭐 수능 체제 보고 근데 크게 흔들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2022를 보면 2023을 알 수 있을 거다. 고려대 같은 경우 이제 정시 모집은 나학원에서 가공 갔어요. 연세대하고 고려대가 가공 갔어요. 이유는 서울대가 나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연대 고대는 서울대를 피해서 가야 되고 그럼 서강대는 또 나를 가야 이렇게 다 연세 이동인 거예요. 그건 그 정도 수준에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소서가 고려대는 이제 없어진답니다. 되지. 그럼 이제 우리 때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이런 거 있는데 인문계 컴퓨터과 미선발 뭐 관심 있으신 뭐고 안 뽑는단 말이겠죠. 체육교육과는 4배수. 그다음에 이런 거 폐지되었고 고른 기회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동국대는 논술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봉사활동 시간 반영 폐지. 그러니까 교과 전형 그러니까 논술에서 학생부 40인데 학생부 30되고 아마 봉사 시간을 없앤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비중을 올렸다. 그럼 논술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서강대도 역시 자교수 폐지. 가학원에서 나군 갔죠. 가야 돼요. 당연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폐지. 했어요. 그럼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안 뽑겠단 말이겠죠. 네? 학종으로만 뽑는다. 산출 방법이 일단 변경되고 수학 가중치가 1.3에서 1.3으로. 이게 수능의 영향이에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수학이 가형, 나형이었잖아요. 이제는 수학이 한 줄로 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수학이 이과 아이들 수학을 잘한다는 표가 예를 들면 작년까지 수학한 한 15만 명이 시험을 쳤거든요. 15만 명 쳐가 4%면 6천 명 정도 1등급이었는데 이제 50만 명이 다 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가 1등급 나오면 2만 등이잖아요. 그럼 1등이 6천 명이었던 게 2만 등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게 옛날보다 엄청 잘한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비중을 좀 줄였겠죠. 그다음에 서울대 정시는 이렇게 갔다. 서울대는 정시밖에 바뀐 게 없네. 다 똑같대. 그다음에 서울시립대는 인문계랑 논술이 없어졌네요. 논술은 점점점 축소되고 있는 추세예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뭐 이렇다. 그다음에 서류평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 50에 면접 50이 했던 걸 서류 60에 면접 40. 아마 서류의 영향력을 더 키우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수능 반영 비율이 30, 20에서 30, 35, 25, 20으로 이렇게 바꿨답니다. 수학이 오히려 여기 좀 올렸네요. 그죠? 30에서 35%로. 그다음에 떨어뜨린 거는 뭘 떨어뜨린 과학을 떨어뜨린 상황이네요. 그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그다음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 학생부 비교과 반영, 아까 동국대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만 보겠다. 특별한 거 안 보겠다는 의미고 학교장 추천 전형,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인문계 제2외국어 한문 탐구가 뭐 대체 가능. 이 한문 제2외국어 절대평가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반영해 준다니까 요거를 좀 자신 있는 학생들은
좀 해보면 또 오히려 강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 연세대 같은 경우, 숙대 같은 경우는 최장력이 2개, 4에서 2개로 바뀌었다. 이런 거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연세대도 가군으로 갔잖아요. 고대하고 같이. 서울대 때문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이 연세대가 작년까지는 최장력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최장력이 생겨요. 활동 우수형하고 국제형하고. 그럼 연세대를 갈 때 올해까지는 수능을 안 쳤어도 돼요. 근데 이제 수능 안 치고는 못 가는 거죠. 활동 우수형 같은 게 주로 우리 연세대는 면접형이 있고 활동 우수형이 원래 있었거든요. 국제형 3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면접형은 완전 교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럼 활동 우수형만 하고 국제형 남았는데 국제형은 외국어를 좀 잘하는 아이들 거고 활동 우수형이 일반적일 건데 그럼 이 활동 우수형 오는 아이들이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과학과 아이들이 조금 왔을 수 있다면 이제 과학과 아이들이 오기가 어쩌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유는 수능을 과학과 아이들이 안 치니까 주로. 그럼 여기는 활동 우수형은 내신 성적이 올해는 높아져 보일 거예요. 이유는 과학과들이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어쨌든 있을 거고 이런 거에 차이가 있다.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 면접이 생겼답니다. 이렇게 면접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유를 물으시면 저희들도 몰라요. 자기들 내부에서 면접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 있는 거고. 다만 여기 보시면 3.5배 선발이잖아요. 보통은 3배수, 작은 데는 2배수도 선발해요. 3.5배수를 한다는 건 이게 4등, 5등, 6등 대학들의 어려움이에요. 3배수나 2배수가 뽑아놨더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뽑을 아이가 없으면 정시를 애들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부담스러우니까 3.5배에서 그만큼 많이 뽑겠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1단계 통과한 아이들이 면접을 어느 정도만 보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원래 중앙대가 면접이 있다가 폐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면접회가 실컷 뽑아놨더만 다 도망가서 3단계 들면 다 합격했더라. 충원율이 한 150% 정도 돼요. 그러면 10명 뽑으면 30명 뽑았을 건데 1차 통과자를 150%면 총 25명이 되는 거잖아요. 5명만 탈락시키려고 하는 건 필요 없었다 했는데 다시 하는 이유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면접이 들어온다. 그다음에 최장력은 조금 낮아졌다.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값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역시 주로 자기소개 있지만 거의 없어지는 대학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그죠? 됐고 그다음에 요렇다. 그 한양대 여기 글로벌 인재 전형이 이제 외국어 특기자 개념이었어요. 이제 그게 없어진다. 특기자 개념들이 외국어 어학은 거의 점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없고 요렇다. 그다음에 쭉 하고 군이 가군은 나군, 나군, 다군 이게 과마다 한양대는 가군에서도 뽑고 나군에서도 뽑았는데 이걸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가군, 나군 특성이 아주 다르겠죠. 만약에 한양대를 꼭 가고 싶어요. 가군 쓸까요? 나군 쓸까요? 작년까지는. 어디서 써야 될까요? 서울대가 나군이 있었고 연고대가 가군이 있었잖아요. 그럼 한양대를 꼭 가고 싶으면 연고대하고 같이 쓰는 게 좋았겠죠. 그럼 연고대 쓰는 애는 적어도 한양대를 못 쓰니까 한양 쓰는 애는 연고대 안 썼으니까. 근데 나군 쓰면 연고대 쓰는 애가 한양 같이 쓰면 연고대 아이들 오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또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한양대를 꼭 가고 싶으면 어디로? 나군으로. 이런 게 이제 입시 전략이고 이건 3학년 때 담임선생님들하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변수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쭉 이렇게 변형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원서 이건 뭐 우리가 지금 원서 쓸 상황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대학에서 알아서 합니다. 가나 다군 중에서 알아서. 근데 하나의 과는 한 전형에서만, 한 군에서만. 예를 들면 경영학과를 가군도 뽑고 나군도 뽑고 이렇게는 안 되고 무조건 경영이면 가군에 나군이나 다군 중에 하나 이렇게. 근데 대학이 우리는 가군, 나군, 다군 과마다 다르게 뽑을래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2022년 서울 지역 대학교 추천 전형이에요. 이게 이제 큰 변화가 없이 쭉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아직 한 번도 시행을 안 했던 거예요. 딱 어디만 없냐면 서울대 보시면 여기 서류 70, 면접 30. 이건 그럼 뭐로 뽑는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앞에 뭐라 다 붙어 있어요. 다 교과잖아요. 교과로 뽑는다. 이 인원이 서울에 24개가 교가 아니고 한 40개쯤 되거든요. 주요
부모님이 선호하는 대학을 뽑아보니까 그 인원만 8,189명이에요. 이것만 해도 거의 200% 충원된다면 2만 명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교당 최소한 10건 이상의 합격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추천 인원을 쭉 보시면 제한 없음이라면 참 많죠. 그다음에 여기 제한 없음 많아요. 그다음에 한양대 11%, 200명이라면 22명까지 추천할 수 있어요. 22명이 내신을 보면 한 2점대 후반까지, 2.9나 3, 거의 3 가까이 가도 아마 11%에 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한양대 써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11%까지 했냐면 서울대 만약에 추천받은 아이가 한양대까지 갈 거냐? 특수한가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그죠. 서울대 쓰고 연대, 고대 교과만 해도 벌써 3개잖아요. 종합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한양대까지 내려올 아이들이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여학생의 10%. 뭐 200명 정원이면 20명이잖아요. 추천을 그렇게 할 리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한 거는 그만큼 추천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서를 써달라는 의미죠. 펑크 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모든 대학이 지금 처음 뽑게 되면. 그러니까 내년 되면 조금 안정화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런 변수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건 전부 다 주요 대학들이 뭐가 있냐면 최저학력이 다 있어요. 최저학력 기본적으로 맞추는 아이들이 쓸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내개합 9 서울교대. 그 다음에 어디 있더라? 고려대가 세개합 5. 이게 엄청 쉬워 보이시지만 이 체제를 못 맞추는 애들이 지원자의 50%예요. 그 정도로 쉽지가 않고 특히 혹시나 인문계열로 가는 지원하는 아이들이라면 수학 때문에 변수가 커졌어요. 그전에는 수학과 수학나 문이과 따로 했었으니까 문과에서 잘하면 수학 1등급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과 아이들하고 오롯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수학에서 1등급 받기가 예년보다 월등히 어려워졌으니까 뭐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월등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최저 맞추기가 훨씬 까다로워졌고 대신 거꾸로 그러면 자연계열 아이들은 수학을 끼우고 최저 맞추기가 좀 쉬워졌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가려면 기본적으로 뭐를 맞춰야 돼요? 추천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받겠죠. 근데 뭐가 문제겠어요? 최저학력을 맞출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추천받을 수 있게 내신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돼요? 수능도 잘해야 돼. 이 두 개가 조건이 갖춰져야 서울 쪽에 확실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할 수 없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모의고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말하잖아요. 연습이라서 대충 친다고. 연습에서 뭐 내신과 뭐 중간고사 낑겨가지고 제대로 안 했다고. 그렇게 하면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원서를 쓰기가 너무 어렵죠. 진정성 있게 쳐야죠. 꼭 우리 아이들은 성적 떨어지면 졸려서 잤어, 배가 아팠어 이러던데 다 거짓말이고요. 시험을 열심히 쳤어요 분명히. 근데 성적이 안 나온 거고 그럼 그 부분이 부족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걸 확인했으면 수능 가지고 확인을 못해요. 원서가 언제 쓰냐면 9월 초에 써요. 그때는 9월 뭐 코로나 상황이 또 뭐 여의치는 또 변동됐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9월 모평 치자마자 한 2, 3일 뒤에 원서 접수해요. 근데 9월 모평 성적은 안 나왔어요 그때.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아이 성적 알 수 있는 6월 모평 재정에 나서 그걸 확인하고 그 원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우리 아이가 수능 때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1, 20%. 나머지는 그대로든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잣대를 갖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늘 말하잖아요. 성적 올릴 수 있다고.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체제하고 개정교육 문이과 통합 요거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 아이들 과목 선택할 때 억수로 힘들으셨죠? 안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죠. 근데 어쨌든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셨고 이제 내년부터 될 거 아마 이제는 안 바뀔 거예요. 그죠? 절대 안 바꿔준다고 학교에서 할 거예요. 교사 수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시면 고등학교에서는 주당 수업 시간이 혹시 몇 시간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 듣는지 모르십니까? 문제인데요. 응? 우리 아이가 몇 시간 듣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오신 정성은 아주 높이 사나 학교에서 4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셔야 되는데 몇 시간? 34시간이에요.
일주일이 총 보통 하루에 7시간이고 하루만 6시간. 34. 근데 그 중에서 교과가 30시간. 그다음에 자동 봉진이 4시간. 34시간. 요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느려도 뭐 1학년 때 뭐 2시간씩 하고 6시간 하고 3학년 때 2시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과 30시간은 보통 학교들이 크게 안 바뀌고 30시간 플러스 알파로 어쨌든 기본 가요. 그리고 배우는 거 보통 교과하고 전문 교과가 있어요. 보통 교과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자사고에서 배우는 거. 전문 교과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요거. 특성화 고등학교 이거 배워. 요거는 배우고 우리 요거 배운다. 보통 교과고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다 배웠어요. 이제 우리 더 공통 과목 배울 게 없어요. 선택 과목은 2학년 때부터 이제 우리 아마 열심히 2학기 때 머리 싸매고 아이하고 고민하셨을 그 선택 과목. 이거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죠.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이고 비수능 과목인데 예외적으로 기하하고 과학 2 과목들은 수능이 나오는 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전문교과하고 전문 2를 우리 학교 아이들이 들을 수 있어요. 일반 인문계에서. 들으려면 학교에서 당겨오고 혹은 공동학습 뭐 교육까지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들으면 진로 선택으로 가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생활기록부 우리 그래도 중학교 때 한번 보셨잖아요. 중학교 선택 안 하죠.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생활기록부에 숫자로 표현되는 게 요거잖아요. 그다음에 자동 봉진이 소위 말하는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 세특 말고.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 500자, 봉사활동 이제 시간만 들어가고 진로활동 700자. 이거에다가 빠져있는 게 여기 종합의견. 독서, 창체, 수상, 경력, 출결 요걸 합쳐서 뭐라고? 비교과. 하죠. 근데 요것도 엄밀히 말하면 교과예요. 34시간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요게 우리 통틀어 보통 일반적으로는 비교과 이렇게 하시고 요걸 교과 이렇게 하시고 요거 2개 합쳐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성적이 나오는 거죠. 나올 때 요거만 보겠다 하면 무슨 전형? 교과 전형. 요런 걸 다 보겠다 하면 종합 전형.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총 이수에 대한 단위수 시간이에요. 204시간, 24시간.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4시간 자동봉진 4시간이었잖아요. 6학기면 4, 6에 24잖아요. 그래서 24시간이 창의적 체험활동 빼고 나면 180시간 남아요. 그러면 30 곱하기 6 하면 180이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에 30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국어는 10시간만 들으면 돼요. 의무. 수학도 10시간, 영어도 10시간, 한국사 6시간. 그다음에 사회 10, 과학 12. 요게 의무 기초. 요게 기초구나. 하고 과학 듣고 체육, 예술 이런 것들 요렇게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일반고는 94시간이 공통으로 무조건 들어야 돼요. 나머지 86단위가 자기 마음대로 듣는 선택 과목이에요. 이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기도 하고 완전히 풀어주는 고등학교도 있고 어쨌든 이게 이 86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을 할 거냐 또 뭐 진로 선택을 할 거냐 이렇게 보통 가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86단위를 가는 걸 가지고 문과, 이과는 없고 인문자에는 없지만 자연계열 트랙, 인문계열 트랙, 뭐 공학계열 트랙 이렇게 보통 하죠. 근데 물리적으로 구분은 없지만 학교에서 구분했잖아요. 보통 뭘로 하죠? 아직 반편성은 안 됐다 그죠? 근데 아마 선택 과목으로 편성을 할 거예요. 주로 제일 선택 과목이 복잡하게 나오는 과목으로 많이 해요. 국어로 이 반편성 안 해요. 전 과목으로 반편성 할 수가 없어요. 아마 학교에서 많이 과목을 풀었다면 사회나 과학으로 반편성할 거예요. 아마 물리반, 지구과학반, 뭐 사회문화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선택하게 될 거고 우리 아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우리 부모님들처럼 인문반, 자연반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눠지지 않았고 내가 만약에 인문 트랙을 할 건데 나 미적분 들을 거 기하 들을 거다 할 수 있어요. 학교가 이제 얼마나 열어주는가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인문, 자연 구분은 없다. 근데 실제 대학 갔다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대학들은 자연계열, 인문계열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배울 때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고 이제 흐름하게 경계가 없지만 대학들은 경계를 해서 우리 과 오려면 무슨 과목 수능 쳐야 됩니다라고 정해놓은 대학들이
많아요. 그걸 안 치면 그 대학을 못 가요. 예를 든다면 부산대 자연계열, 공대를 가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국어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영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다른 건 뭐냐면 수학은 반드시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해야 된다. 과학 두 과목을 해야 된다. 이게 부산대 공대나 자연계열 조건이에요. 그걸 안 하면 부산대 지원이 불가능. 인문계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보통 이렇게 하는데 자연계열은 상위권 대학들은 보통 구분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내가 목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무슨 대학을 뭐 정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충분히 해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한번 바꿔주는 대학 고등학교들이 많아요. 단 폐강이 되거나 이럴 위험이 처하면 안 바꿔줘요. 이유는 먼저 그 폐강이 되면 그 바꾸는 아이 때문에 안 바꾸고 나니까 손해가 날 수 있지는 못 들으니까 그런 경우는 안 바꿔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게 아니라면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쭉 다 배우는 기본적인 교과목이에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전부 다고 일반 선택 과목 중에 제가 이 음영해 놓은 거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요 과목이 다 수능 과목이에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글자. 요거는 진로 선택 과목인데 수능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능 칠 때 이런 것들 중에 내가 골라서 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요 과목들 중에서 선택을 기본적으로는 다 했을 거예요. 근데 특별한 과목들 학교 열어놨으면 한 개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올해 공문이 아마 갔을 거예요. 공동교육과정 이런 거 들으라고. 혹시 본 거 있나요? 없었다면 우리 아이가 안 들고 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걸 듣고 우리 학교에서 폐강이 됐다. 물리 2를 듣고 싶은데 물리가 폐강이 됐어요. 물리 2가.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이나 뭐 고교 연계 과정이나 뭐 온라인 교육 과정 들을 수 있어요. 그게 공문이 나갔고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요렇게 학교에서 개설 안 되는 걸 들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왜 들고 나왔냐면 교과 전형에서 이 말은 아무 쓸모 없죠. 전혀 의미가 없는 그림이에요. 근데 종합 전형에서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까지 이 네 가지로 우리 아이를 평가하겠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뭐 의대, 한의대, 간호대 갈 때 어떤 게 중요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 학업 역량. 내신 성적이 잘 나와야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있잖아요. 전공 적합성 너무 근데 세분화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전공 적합성이란 말보다 계열 적합성이란 말을 좀 좋아하는데 의학 계열 하면 의대만 있는 게 아니고 지대도 있고 간호대, 보건계열, 의학, 보건 이 정도는 생명과학 열심히 했으면 의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1학년 때 의사 안 하고 3학년 때 의사 됐어요. 1, 2학년 때 생명과학 관심 있다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1학년 때 의사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계열적 합성이다. 어쨌든 관심을 드러내는 거. 있어야 되고 인성 나쁘다 할 아이는 없죠. 우리 아이 다 인성 착하잖아요. 발전 가능성이 있고 요 두 개가 제일 핵심적인 건데 이 학업 역량의 핵심이 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 그게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세특. 세특을 잘 적는 방법을 물어보신 분이 있던데 세특은 잘 적는 방법은 우리 아이나 부모님한테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세특은 선생님이 잘 적어야 되는 거. 그죠? 그런 거 물어보시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신고하시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적어달라고 하셔도 요새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그건 아니고 그래서 세특을 잘 적히는 방법이라고 물어보시면 세특을 적을 수 있는 규정이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정확하게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작년부터 아주 명확하게 됐어요. 세특을 적는 거는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시간 내에서 적어야 돼요. 수업시간 외에 적을 수 없어요. 수업시간에서 주요 할 때 강의식만 해놓고 수업을 잘 들으면 이렇게 적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정평가로 해야 돼요. 과정평가 또 작년에 규정이 또 엄격해졌어요. 원래는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집에서 해온 거. 근데 거기에 학부모의 힘이나 학원의 힘이 들어간다고 보고서 과정평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줬어요. 2학기 때. 1학기가 없었고 올해는 코로나가 이러다면 그대로 아마 갈 것 같은데 수업 시간 안에서 해야 되고 그게 40%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발표 수업이든지 조별 활동이든지 뭐든 다 하게 되겠죠. 그거를 관찰 평가한 거를 세특에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행 과정평가 40%고 중간 30, 기말 30이에요, 보통. 그럼 과정평가를 안 하면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럼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면 과정평가를 열심히 했겠죠. 그럼 과정평가를 열심히 했으면 세특이 잘 적히겠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세특을 잘 적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중간기말만 열심히 한다고 세특 잘 못 적혀내는 거고 내신 성적이 좋을 리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중간기말을 잘 쳤는데 과정평가를 잘 못해요. 문제예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는 시험만 잘 치면 공부를 잘하는 거였지만 과정도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시고 남학생들 특히 빼먹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꼭 지도를 하셔야 돼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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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두 과목만 보고 안 뽑아요. 어, 어, 어. 근데 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애가 물리하고 화학을 했는데 그게 한 5, 6등급이에요. 지구과하고 생물하는 1, 2등급이에요. 그럼 1, 2등급을 뽑아야지 5, 6등급 뽑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뭐 지구과학 생물 하나, 뭐 한 아이는 뭐 한 1.5등급, 2등급 정도인데 우리 아이는 한 2.3등급, 4등급에 평균 내가지고 그럼 우리 아이 뽑아야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상황을 봐야지 무조건 성적이 조금 높다 막 이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과 전형에서 11111 받은 애가 있고요. 11112 받은 애가 있어요. 그럼 누구 뽑아야 돼요? 올 1 받은 애 뽑아야죠. 그렇게 안 뽑으면 위법하고 잘못 뽑은 거잖아요. 종합전형은 올 1하고 올 1등급인 아이하고 1.2등급인 아이가 있어요. 누구 뽑아야 돼요? 둘 다 뽑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문제 없어요? 종합전형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다 본다 했잖아요. 이런 거. 숫자는 한 요소이죠. 근데 그 대학이 1.5등급 이내는 만약에 성적이 나와서 이건 공부 잘하는 학생을 간주하면 둘 다 A인 거예요. 그럼 학업 역량은 똑같잖아요. 1.1이나 1.2나 1.0이나 학업 역량은 똑같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이제 지금은 커피 잘 못 가시겠지만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있잖아. 에이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애 중에 내신이 1.1등급인 애가 있었는데 1.4가 있었는데 1.4는 붙고 1등급이 떨어졌대. 그 대학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비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데 틀리신 거예요. 1.5 이내를 다 공부를 잘한다고 인정하면 끝인 거잖아요. 1등급인 애가 그러면 그 대학을 안 쓰는 거였죠. 부산대가 올 내신 1등급에 나 있는 의대 아니면 올지를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가지고 붙었다면 상관없어요. 1과 1.4는 똑같은 거예요. 종합에서는.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과에서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학업 역량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여기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 아이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볼 때 명확하게 구분되는 잣대가 숫자밖에 없잖아요. 내신 성적. 그러니까 1과 1.4로 구분하지만 학종은 1과 1.4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네요? 응. 응. 아니 지구과학 생물 했는데 우리 딱 두 과목 차이로 전공 적합성이 완전 다르다고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가 어차피 물리하고 화학 두 과목 들었잖아요. 지구과학 생물 그 두 과목 빼고는 수학은 영어는 그리고 독서는 자율활동은 진로활동은 그런 거에 전공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겨우 그리고 뭐 화학이 컴퓨터공학하고 얼마나 관계 있는데 뭐 물리는 좀 제가 관계 없다고 말하기 좀 어렵네요. 근데 지구과학 생물하고 화학하고 있어 어떤 게 더 물리하고 지구과학 컴퓨터공학 관계 있다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결국 한 과목 차이예요. 물리 들었고 안 들었고.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전광적합성이 엄청 같네 다르다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거에서 독서 활동에서 그걸 나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극단적으로는 물리 진짜 폐강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를 안 들었다는 거 왜 안 들었지 분명히 관찰을 하겠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아이를 무조건 불합격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 한 번도 못 보셨을 건데 수능 성적표 이렇게 나갈 거예요. 한국사가 절대평가인 건 다 아실 거고 국어 상대평가, 수학 상대평가, 영어 절대평가 그다음에 탐구 상대평가 이제 제외국어 상대평가 있는데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바뀌는 게 많이 여기 선택 과목.
원래 선택 과목은 탐구 영역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어에도 선택 과목이 생기죠. 화작하고 언매, 언어의 매체. 수학은 확통, 기하, 미적. 그다음에 탐구는 원래 사탐치든가 과탐치든가였잖아요. 보통 인문계라든 사탐치고 자는 과탐쳤잖아요. 이제는 자유롭게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된 게 이제 옵션이 17개가 된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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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원래부터 선택한 과목을 했던 건데 선택이 더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국어하고 수학은 선택이 없던 게 선택이 생겼고. 음. 음. 다 넣으신다는 말은? 음. 네, 여기 확통, 기하, 미적 중에 선택. 이건 수능이니까 수시 정식 없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확통, 기하, 미적으로 과목이 3개로 나뉘었어요. 그럼 그룹이 3개가 생겼잖아요. 3개 생겼는데 줄을 3줄로 세우지 않아요. 이 아이들을 다 보존값을 줘가지고 한 줄로 세워요. 그러면 옛날에는 수학 가형, 나형이 있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형이 이과 수학이었고 나형은 문과 수학이었잖아요. 그러면 수학 가형 친애들끼리 성적 내가 등급 내고 나형 친아이들끼리 성적 내가 등급 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확통, 기하, 미적 3줄이 있는데 얘들 다 섞는 거예요. 섞어서 줄 쫙 세워 한 줄로. 줄 때는 그러면 확통, 그다음에 기하, 미적이 난이도가 다를 거잖아요. 점수 표점이나 평균이 다를 거고 그걸 다 보정을 해요. 손해가 안 가게. 그러니까 줄을 딱 세워요. 그럼 이제 수학 가나가 없어지고 그냥 지금 수학 등급 수학 치잖아요. 수학 이래가 시험 치죠. 그대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가 원하는 과목 친 거예요. 그래서 74점은 공통이고 26점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74점 점수 보정하고 25점은 복잡한 과정이 있고 부모님들은 그걸 알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유불리는 원점수 많은 놈이 보통 잘 나오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자신 없어요. 아직 아무도 안 쳐봤기 때문에. 끝나 보면 알 거고 한 줄로 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무래도 수학은 자연계열 아이들이 잘할 거니까 자연계열 아이들이 높은 등급을 받을 거. 그다음에 인문계열은 좀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거다. 그래서 최저 맞출 때 인문계열 아이들이 상당히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고 자연계열은 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다. 부산대 의대가 작년까지는 4개 6이었거든요. 112 정도 됐어야 되는데 올해도 체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112 받을 때 작년 같았으면 최저만 맞춰도 합격하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내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수학에서 최저 맞추기가 쉬워졌어요. 2만 명이나 되는데. 의대 정원이 3천 명이거든요. 3천 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 옛날에는 보통 1등급이었어요. 4천 명, 뭐 15만에서 4천 6천 명이었어요. 2대1 정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의대 지원 애들이 2만 등까지 가도 1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의대 쓰겠다고 이제 난리가 날지도 모르죠. 근데 그 2만 명짜리 등수는 등수가 아닌 거예요. 옛날하고 비교하면. 옛날 같으면 거의 2등급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그 아이들이 혹시나 1등급 받았다고 정시에 의대 갈 줄 알면 착각이죠. 1등급 숫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반면에 거꾸로 인문계열 아이들은 이제 상당히 어려워진 거잖아요. 등급 받기가. 그래서 그 차이가 분명히 생길 건데 아무도 지금 안 가봤기 때문에 3월달 돼 성적표대로 성적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때 가봐야 어느 정도 유불리가 확인될 수 있고 정확한 확인은 6월달 모평 쳐봐야 알 수 있는 거죠. 3학년들이. 우리 2학년들은 그냥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미적도 안 배웠고 기하도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수학으로. 되셨나요? 응. 1학년은 20, 2학년은 40, 3학년 40, 뭐 244, 24 뭐 이렇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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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말했지만 선택형 교육과정이니까 1학년 때는 다 똑같잖아요. 과목이. 모든 학교가 똑같아야 돼. 추가될 수 있는 수는 줄일 수는 없어요. 근데 2학년, 3학년 선택형이니까
다를 수 있죠. 그 말은 아마 1학년, 2학년들 다 등급받는 일반 선택을 하고 3학년 1학기는 진로 선택을 하라 이런 말인가요? 대부분 지금 제가 생활교육을 보니까 인문계열 트랙 탄 아이들은 3학년들이 3학년 때 한 3, 4과목이 남아요. 등급 일반 선택 과목, 등급 나누는 과목이. 근데 자연계열은 거의 없어요. 거의 보통 한 2과목? 왜냐하면 미적 2학년 때 끝나거든요, 보통. 3학년 기하는 등급 안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국어, 문과고 경쟁하기 싫어가지고 실용국어나 뭐 이런 거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고, 영어도 아예 등급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3학년 때까지 원어는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다 투로 가니까. 이제 등급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1, 2학년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교과 전형 쓸 때 1학년 몇 프로, 2학년 몇 프로, 3학년 몇 프로 거의 99%가 없어졌어요. 아직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은 제가 봤을 땐 전형을 조금 다르게 하지 않을까. 지금 3학년 못 바꾸는데. 그래서 부산대학도 그렇고 서울대가 아직 교과가 없으니까 빼고 모든 대학, 대부분 주요 대학들이 일반적인 과들은 다 100이에요. 100. 1학년 때 과목하고 3학년 과목하고 등급이 똑같다고. 비중이. 20, 30, 50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비중이 같아요. 그럼 1학년 때 못했던 걸 3학년 역전하겠다.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과목이 없어요. 뭐 몇십 개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3개, 4개, 많이 남아야 3개, 4개고 작으면 한두 개 있는데 그걸 1학년 때까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과목 많이 들은 거를 한 과목으로 역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내신 성적은 중요한 거고 2학년 때가 내신의 절정이에요. 그때 만약 내신이 원하는 바까지 안 나오면 3학년 때는 현실적으로 교과에서 그렇게 좋은 자기 원하는 데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어머니?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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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정시를? 아니 정시 준비를 하시면서 수시 때 원고 써보는 거죠. 최저학력 있는 대학이 아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최저학력이 부산대 경영 같으면 예를 들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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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응. 월 6월, 9월만. 3학년 돼서. 2학년까지는 재학생밖에 없어요. 재수생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대를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땐 한계치는 수시 때 2.5등급 정도 내외. 일반적이라면. 그 넘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외적으로 되는 애도 있어요. 비교과가 탁월하다면. 그 정도고 수능은 100분이라면 한 2등급 4개 정도. 그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합격선이에요. 내신이 일반 한 2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한다 할 때. 내신이 2.5등급. 1대 수능에서 한 360%. 그러니까 90, 90, 90, 90. 그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합격선이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나온다 하면 정시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2학년인데 벌써 2학년도 아니고 1학년이잖아요, 지금. 1학년인데 벌써 정시파다 이렇게 되면 대학 가기 어렵죠, 어머니. 수시에 충분히 해보고 안 되면 정시 가야 되고. 아니 또 지금 내신 되면 절반 끝난 게 아니잖아요. 더 해보면 되지. 극히 없어요. 전국에. 일부 의대, 동아대 의대인가? 거기서 이제 그 동아대 의대인가에서 그래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대부분 대학은 그게 없어요. 네. 네, 뭉뚱그려서. 네. 만약에 20과목을 뭐 1대1대1이라고 하죠. 무식하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네. 어. 음. 그럴 수도 있죠. 결론 났을 때 반영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그 한두 과목 가지고 엄청나게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고요.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량으로 40에 그걸 곱하기 단위수 해가지고 하는 계산 공식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28과목 많이 들었는데 두 과목 가지고 26과목에 40%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비중이 이제 들어갈 때 그렇게 한다는 거 이게 똑같은 만약 과목 수가 나오면 40%의 영향력이 있는 거겠지만 과목 수가 원체 작으니까 그럼 그걸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 4월 말에 보고 안 바뀌었다 그럼 3학년 때 등급 나온 거면 대폭 늘리면 되죠. 그래서 반영 과목 수를 맞춰주면 역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한 대학을 보고 그렇게 가는 건 엄청난 모험이죠. 전국에 이제 190 몇 개 대학은 그래 안 하는데 한두 개 대학이 그래 한다고 가는 거는 다른 예. 네. 진로 선택 과목. 제가 봤을 때 고의 성적하고 나면 자연계열이라면 남는 과목수 아까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급이 없죠. 그럼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내신 끝났으니까 이제 오로지 뭐뭐 하시면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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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상승을 봐야 되는데 성적 상승을 볼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인문계열이에요. 자연계열은 4개 안 나와요 절대.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요거 자료 준비해 놨거든요. 조금 더 지나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시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 나오잖아요. 2020년도 올해 거 말고 재작년 거 지금 대학교 2학년으로 가야 될 건데 96.5, 109.3 무려 차이가 13점 더 벌어졌어요. 2019보다 2018보다 더. 반수생 나온 애들이 엄청 센 거예요. 이게 표준 점수가 평균값은 100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원 점수를 표준 점수 200점 만들면 딱 중간 아이 성적은 100이에요. 그 100을 만드는 점수가 재수생은 109점, 재학생 96점.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한 과목에 국어 수학 다 이래요 지금. 그래서 정시 40%가 사실 재수생들이 양산되는 어쩌면 그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정시만 보고 가기엔 너무 위험한 거예요. 40%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부터 한 10개 대학까지는 재수생 비율이 65%예요, 정시 때. 35% 숫자를 보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위험하다는 거. 수시 때 충분히 해보고 안 되면 정시까지도 보험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난 정시야, 수시 다 버려. 이러면 제일 어리석은 애 같아요. 어떤 전형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럼 논술이라도 해야지. 해보고 안 되면 정시까지 가야 되고 아니면 수시 때 내신 영향을 좀 덜 받으려면 최저학력이 높은 거. 중앙대는 극단적으로 제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보니까 3점 중반대도 경영학과가 된 애가 있더라고요. 최저가 세서. 그거는 진짜 로또죠. 그걸 보고 또 쓰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올해는. 근데 그럴 경우도 있을 만큼 최저학력이 영향이 교과에 상당히 셀 수도 있어요. 높은 데를 찾으면. 그래서 정시로 바로 가겠다는 거는 비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과목 지정이에요. 미적분, 기하, 태글 요런 데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인제 이런 데가 수능 미적 기하를 적용한다니까 웃기잖아요. 웃긴 게 여기 다 뭐 있겠어요? 약대, 의대, 한의대, 의대, 의대예요. 거기 빼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좋은 애 전국에 서울대 위에 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걷는 거죠. 좋은 애들 받으려고. 그러니까 확통 치면 경성대 갈 수 있어요. 동아대 갈 수 있는데 자연계열 공대 다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데가 의대, 한의대, 약대. 거기는 못 가요. 제한 건 거예요. 이렇게. 그 외엔 아마 좋은 대학들일 거예요. 웬만한 대학은. 그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전부 다 걸려 있어요. 우리가 들어본 자연계열 좋은 대학들은. 근데 저 대학, 이 대학이 왜 걸었지? 안 걸었어요. 무슨 과만? 의대만. 의대만. 네. 그다음에
미적 기업 확률 아무거나 177개국 다 한단 말이에요. 다. 모든 대학들이 다 해도 된다. 그 아까 주요 서울 주요 빼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여기는 꼭 수학의 확률과 통계만 쳐야 된대요. 요런 과가 인제대는 간호학과 같고요. 동의대 대관이랑 인문계열로 올 때 왜 우리 트랙을 할 때 아까 수능 선택 과목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어 치고 수학에서 확통 치고 사탐 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요거로 확률과 통계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무시하시고 그냥 좋은 대학나 의대를 갈 때는 자연계열이면 미적 기하 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네, 과탐 무조건 과탐 쳐달라. 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있는 이유는 의대학대. 그럼 그거 아니면 제한이 없어요. 학생 선택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 등급 다 요거는 이제 다 보셨잖아요, 한번. 1학년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원점수 나오고 과목 평균 나오고 표준 편차 나오고 등급하고 이수자수 나오고. 요거 나오면 지점수란 걸 구할 수 있고 이걸 또 100분위로 환산도 다 대학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1등급이라도 같은 2등급이라도 거기서 또 줄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대학들이 요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과목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 진로 선택 과목이 지금 3학년들 졸업한 애들까지는 이렇게 등급이 나왔어요. 편차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줄 세울 수 있었어요. 야가 100분위로 하면 99다, 98이다, 150%다 했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과학 탐구 실험 보셨죠? 1학년 때. 그게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원점수 나오고 평균 나오고 A인데 A가 비율이 몇 프로다.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0.1로 A인지 32.4로 A인지를 대학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줄을 못 세워요.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 됐고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상대평가는 요거예요. 수능도 상대평가 요렇게 나가죠. 그래서 요런 과목도 지금 있고 그러니까 반영되는 게 이런 과목도 있고 이런 과목이 섞여 있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가 되면 2025년부터 요거만 남아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근데 우리는 지금 고교 학점제가 아니잖아요. 고교 학점제 시범일 뿐이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어요. 두 개가 다 혼재되어서 대학을 가고 그렇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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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고등학교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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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머니. 우리 아이가 원점수가 95점이에요. 평균이 90점이에요. 표준 편차가 2점이에요. 그럼 지점수를 구하면 95 빼기 90하면 5에다가 나누기 2를 하면은 2.5가 나와요. 이게 지점수란 값이고 이게 지점수가 높으면 대학 뭐 연대 갈 때는 아주 유리해요. 거의 1.7 이상이면 거의 합격단인데 그 정도 2.5니까 거의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 학교는 엄청 공부를 잘하는 애겠죠. 평균이 엄청 높고 표준이 작으니까 딱 잘하는 애가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내가 95점이에요. 평균이 30점이에요. 표준 편차가 30이에요. 그래도 2점 얼마가 나와요. 공부를 진짜 못하는 학교겠죠. 근데 얘만 잘하는 거예요. 그죠? 표준 편차 지점수 가지고 학교 구분 못해요. 그 점수 값만 가지고. 과목을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교들이 안 나온다고. 그다음에 자사고는 절대로 몰라요. 자사고는
자립형 사립고는 돈을 자기들이 내고 등록금 비싸다는 이거지 교육과정은 일반고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듣는 과목이 다르다는 건 그 학교에서 그 과목을 땡겨오면 돼요. 아까 제가 말한 전문가 1과 전문가 2를 학교에서 들을 수 있다 했잖아요. 일반 인문계도 들고 오면 돼요. 학교가 얼마나 열의가 있는가, 열심히 하는가, 혹은 그 교사 수급을 많이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돼요.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자율형 사립고는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재편성할 수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면 일반고도 당겨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사고, 일반 인문계는 전혀 구분 못해요. 근데 이게 특목고다, 특성화고다, 일반고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특목고, 자사고 구분 되죠? 왜냐면 자사고는 일반고 교육과정이니까. 그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일반 선택 과목이냐, 진로 선택 과목이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특목고는 전문 과목 1, 전문 과목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분이 되는 거죠. 그 차이만 딱 있어요. 음. 음. 효과가 엄청나던데요? 어디 가요? 글쎄요. 별로 동의하기는. 어머니 무슨 무슨 과 쓰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의대 간다면 특목과에는 의대 못 써요. 쓰면은 돈을 한 8천만 원, 7천만 원 캐내야 돼요. 그리고 추천서, 뭐 지금 이제 추천서가 없어졌지만 아마 제재 장치가 있을 것 같은데 못 쓰게 돼 있고, 외고 아이들이 만약에 어문 계열로 갔다. 가들이 외고라서 뽑힌 게 아니고 어문에 대한 비교육 활동 엄청 많지 않을까요? 우리 인문계 일반 아이들이 경영 경제 가려고 하지 어문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외고에서 도고나 불어를 전공한 아이가 있어요. 우리 일본어 전공한 아이가 있는데 불어 갔다. 경쟁이 좀 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아이가 만약에 1등급 아이가 불어 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려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인정해야죠. 근데 경영 경제 특별히 좀 많다. 그런 걸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좀 낭패를 보는 데가 지금 자사고인 것 같아요. 정말 구분이 좀 되기 어려워서. 근데 외고가 만약 어문계열로 간다는 건 저는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과고 아이들이 순수 과학으로 가겠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그게 내신 등급이 얼마나 엄청나게 차이 나가는데 과고 같으면 전교 1등이 2등급부터 출발이에요. 그럼 2.5등급이나 아니 2등, 3등쯤 할 건데 그 아이가 썼고요. 우리 학교에서 1등 한 1.3 이 정도 될 거예요. 1.3과 2.5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수 n분의 1이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등이 아닌데 이 집단 안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2.5와 1만 이렇게 비교하는 게 교과가 아니랬잖아요. 그래서 등수 평가도 할 수 있을 때 2.5 뽑는 거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2.5가 20몇 등이고 1.1이 뭐 1등인데 그걸 똑같이 본다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안 된다는 게 모 대학에서 교육과정이 이상한데 도대체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다. 우리도 그때 봤는데 우리도 부산 학교 아니다 절대. 이라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입학사정관하고 유년 학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다 지웠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음. 음. 제가 모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를 못 봤지만 음. 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모 고등학교가 3년 전에 250명이었어요. 지금 170명이에요. 인원수가 70명, 80명 확 줄었어요. 대학이 그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어머니. 교육과정 해마다 바뀌어요. 우리 선택 과목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1회 바뀌었지만 1학년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교육과정 해마다 바뀌는데 그걸 어느 학교인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그렇다고 이 교육청에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그는 선택적인 건데 근데 공부 분위기라는 것도 또 있으니까. 내신을 정말 잘 따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공부 수능은 우리가 케어할 거다.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대 갈 아이들은 절대 공부 잘하는 학교 안 가요. 흩어지잖아요. 왜 흩어져야 돼요? 의대 수시에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체조도 맞춰야 되면 그 전에 뭐 내신 맞춰야 되잖아요. 부산대 의대에서 지역 인재로 80%를 뽑아요. 90명 뽑는가 해서 한 70몇 명인가를 지금 지역 인재로 뽑거든요. 부산, 울산, 경남 아이들만 치는 거예요.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으로 50명 정도를 뽑아요. 지역 인재 아이만. 그럼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인데 내신 차이가 엄청나겠어요? 교과는 1.1이고 종합은 3 아니에요. 어차피 의대 가려는 내신은 1점 되잖아요. 그럼 1.1하고 1.5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신을 일단 잘 따야 되고 수능 최저는 내가 열심히 한다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봤어요. 근데 봤다고 그게 맞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거꾸로 그렇게 갔다가 분위기 휩쓸려가 수능 말아먹으면 의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뭐가 맞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과목이에요. 여기 나오는 과목이 노란색이 공통 과목이 되시죠? 그다음에 초록색 보이시죠? 초록색이 일반 선택 과목. 그다음에 하얀색이 진로 선택이든가 예체능이든가 뭐 공통 과목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3학년 졸업한 애들이거든요. 등급이 보면 예체능 빼곤 다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3학년 되면 올라간 애들은 과학탕 등급 없잖아요. 여행지를 사면 다 등급이 없어져요. 과목 수가 이렇게 돼요. 반드시 이렇지 않아요. 42개라는 거는 보통 한 학기에 8개 듣고 수시만 가니까.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들어가는 거 아시죠, 수시는? 그래서 42개라는 게 보통 8개, 9개 들으니까 42개 정도 나온 거. 실제로 42개가 센 거예요. 이거는 있는 아이 거예요. 없는 거 가상에 만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8개는 이 아이가 올해 대학을 가면 28개가 되는 거예요. 10개가 최소한 넘게 줄어드는 거죠. 3학년 때 내신이 이 아이는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도 인문계열이니까. 그죠? 근데 자연계열은 이런 게 없어지고 다 뭐가 들어오냐면 2가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많이 없어지는, 더 없어지겠죠, 이거보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내신이 거의 끝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학들이 통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은 게 3학년 때 내신이 없는데 그걸 50%만 한 과목까지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쭉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학년 어차피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럼 1학년 끝난 건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2학년 때 성적을 잘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과목들을 잘 안 바꿔주려고 해요. 전교 1등, 전교 2등인데 동시에 들어가면 뭐 얼마 안 되면 1등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옮기려는 거예요. 그럼 전교 3등 있는데 올라가면 3등인 애가 좋아하겠어요? 바로 민원 들어요, 교육청에. 11월로 끝났는데 왜 바꿔주냐고. 그래서 안 바꿔주는 거예요. 바꾸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진로 선택 과목.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등급이 없어진 이런 과목이 진로 선택이 될 거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교과 전형에도 반영이 되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아닌 데도 있고 단순히 상대평가 등급만 가는 게 진로도 가는데 서울대는 진로 선택 과목 3개만 들으면 돼요. 그럼 서울대는 진로 선택 과목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진로 선택 과목 BBB 받으면 조언할 리는 없겠죠. A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부산대는 3과목만 온대요. 진로 선택과에 한 10개 정도 들을 것 같은데 그중에 잘한 거 3개만. 그럼 부산대쯤 갈 아이가 A 못 받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부산대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고려대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A, B, C로 주는데 이걸 비율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애들 시리즈는 아예 반영 안 하고 다양하게 있어요. 부산 지역 대학 가려면 보통 진로 선택은 2개, 심한 데는 1개, 이 정도 반영이에요. 현재 고3, 2022.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는데 얼마나 바뀔지는 장담 못하고 그래 있습니다. 고려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고려대 교과 전형이 있는데 반영 교과가 원점수, 평균, 표점, 석차 등 나온 기준 보고 이게 상대평가는 과목 아까 보셨죠? 및 원점수, 평균, 성취도 및 성취 분포 비율 이게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 해서 반영 비율 없음 보이시죠?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모든 과목을 다 엮는다. 근데 공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1 더하기 뭐 이렇게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수를 했어요. 예를 들면 A가 25, B가 55, C가 20인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A가 80, 15, 5인 데가 있어요. 그럼 이걸 환산하면 A 고등학교 I는 진로 선택 석사 변함 1.25등급이 돼요. 이 아이는 1.8등급이 돼요. 그럼 이제 진로 선택에서 A가 비중이 심하게 높은 과목은 조금 밀릴 수 있겠죠. 근데 그 과목들이 몇 프로 A가 나올 거냐는 과목마다 너무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20%부터 제가 10%부터 98.5%까지 봤어요. 과목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이제 편성이 되고 만약 B를 받으면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려대 가기에 참 어울리지 않는 내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려대는 어떻게든 간에 무조건 뭐해? A가 전부 들어가야지 상대 타격이 덜 받는 거고 가능하면 이제 A 비율이 작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아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아이는 A는 무조건 픽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서강대예요 이거는. 성취 등급을 뭐 이렇게 하고 9등급을 800점에 그다음에 진로 선택을 100점. 사실 8분의 1밖에 안 되니까 9분의 1이네요. 영향이 크게 많이 없지만 어쨌든 주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25%면 100점 만에 87.5점으로 주고 80%면 60점으로 주고 이렇게. 그럼 역시 서강대도 A의 비율이 높으면 손해가 난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게 비율이 격차가 얼마나 나올지를 아직 아무도 몰라요. 뚜껑을 아무도 안 열어봤어요. 올해 끝나봐야 알 건데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기본 전제 조건은 뭘 받아야 된다? A를 받아놓고 가는 게 좋다. 서울 상위권 서구도 고려대하고 뭐 서강대, 연대는 진로선에서 전부 다 보기 때문에 가능한 A를 받는다. B 받으면 좀 타격이 있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시 비율 상승 모든 대학에 적용이 되는가 뭐 이거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이제 2022학년 서울대 시민기업 모집 인원 발표 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언제? 올해 4월 말, 5월 초 그때 나올 건데 총 16개 대학을 뽑아온 이유는 정시 40%가 16개 대학에만 제한되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대학이 40%가 아니에요. 16개 대학만 40%그 인원이 총 합치면 5만 1000명인데 수시 비율이 지금 보시면 60%, 정시 39.47%예요. 그럼 정시 40%까지 다 왔죠. 그럼 우리 아이 때 더 늘어날 대학은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정시 비율 35에 있는 광운대, 뭐 서울대 늘려야 돼요. 40%. 이런 몇 개 대학 빼고는 거의 40%다 채웠어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아마 고려대가 조금 작을 거예요. 35%. 이게 몇 년 전에 학종하고 논술을 합쳐가지고 이게 특정 비율 50%, 60%인가 50%인가 이상 됐던 대학을 찝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요 대학보다는 다른 여대가 더 좋은 데는 그대에 빠져 있는 이유는 그때 그 대학의 비율이 안 넘은 거예요. 이 대가 넘었고 그래서 여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대학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겠지만 어쨌든 상황적으로 그렇고 근데 그러면 그 이 나머지 대학이 안 맞출 거냐 40%까지 맞추겠죠. 거의 안 맞출 이유는 없어질 거니까. 근데 대학들이 정시를 무제한 늘리기가 어려워요. 올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부산 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들 중에 상위권 한 서너 개 대학 빼고는 거의 폭탄 맞았잖아요. 근데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수도권 딱 빼고 나면 거의 서울 빼고 나면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역 대학이 좀 이렇게 밀리고 나면 서울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울 정시에 무한정 늘리면 수시대 아이들이 지원할까요?
정시가 60%면 수시대 지원 안 하고 정시파가 생길 거잖아요. 수시에 못 뽑았어요. 그럼 또 어찌 돼요? 정시로 또 밀리잖아요, 인원이. 그러면 더 자기들이 우수한 애들 뽑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정원을 못 채울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지역 대학들은 전부 수시로 오고 있어요. 85% 넘었어요. 정시 15%도 안 돼요. 근데 15%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나면 수시에 못 보고 1월 된 거 하면 한 3, 40% 넘어가는 거예요. 서울 지역 대학도 무한정 정시 늘릴 수 없어. 이게 거의 맥스예요. 대학들이 이 정도까지 늘리고 싶지 않았을 건데.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보다 우리 아이들은 재학생은 더 유리한 거 아까 뭐 수시에 뭐 지역 인재 교과 전형 10% 어마어마한 거예요. 10%. 그 전형에 재수생이 달려들기 참 어렵잖아요. 한번 해가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거길 집중적으로 노려보시는 거. 그다음 학종도 있고. 교과 전형에 아이들이 지원 많이 하면 학종이 그만큼 더 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학종 인원이 좀 줄긴 했지만 그거보다 교과 지원자가 더 많아지면 또 쓸 수 있는 풀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입시 변화를 올해 3학년들 변화도 한번 보시고 준비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습니다. 교과 5,600 여기 3,800, 16,000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16개 대학은 5,600. 근데 아까 총 제가 24개 대학은 8,900명, 400명 이렇게 있으니까 충분히 많이 뽑는다는 거 보세요. 또 빈칸이 딱 서울대만 있어요. 나머지 다 있잖아요. 고려대 839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뽑지 않나요? 이거 최저 맞추고 내신은 적당히 되면 다 되는 건데.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쭉 보시면 충분히 지원할 만큼의 인원수를 뽑고 있어요. 지원을 해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8.34%. 최상위권 대학들. 여기는 최저학력 걸어도 되거든요. 세게 걸 수도 있으니까 최저학력에다 교과 더하면 어느 정도 학업 능력이 보장된다 싶으니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소프트웨어 전공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특기자가 3년 정도,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좀 줄고 있어요. 그게 대학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줄이고 있고 보시면 소프트웨어 특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소프트웨어 특기자로 돼 있지만 소프트웨어 특기자 학생부 종합 전형 있고 소프트웨어 특기자 특기자 전형.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특기자 전형은 자기가 한 활동, 외부 활동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절대 못 넣죠. 추가 서류도 내기가 어렵죠. 그럼 생활기록부만 보고 소프트웨어 특기 전형 판단한다면 그건 학종이에요. 생활기록부에다가 자기 뭐 첨부서를 낼 수 있다면 특기 전형의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이렇게 뭐 있는데 특기 전형은 그렇게 많이 뽑는 것 같지 않아요. 점점 줄고 있다는 거. 특기자 자체가 좀 많이 줄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거는 보통 예체능적으로 지금 많이 가는 상황이에요. 일반과들은 학종이나 교과, 논술 쪽으로, 정시 쪽으로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특영대학 같으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인데 보시면 뭐 서류종합평가 100점에 2단계 70점에 30점 이렇게 가는데 서류종합평가 돼 있고 여기 실적 증빙 서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대학은 무슨 전형이라고? 종합이 아니고 특기자 전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기자 전형을 간다. 이 대학이 광운대? 숭실대. 이렇게 간다. 이고 여기는 한양대였네. 한양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웨어 이제 있는데 여기 관련 활동 속에서 이게 있다면 이것도 역시 특기자 전형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거고 실적 평가 100%로 하고 면접 60에 학생부 40 이렇게 간다. 근데 여기 뭐 소프트웨어 특기자 낸다고 여기에다가 외부 수상이 안 되죠. 되고 자격증이 안 들어가고 학교에 따라서 외부 수상을만 하는 데도 있고 자격증 넣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근데 학종이 된다면 많아요. 아까하고 좀 숫자가 좀 책이 다르죠. 다 있고 여기 뭐라 되면 종합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제 특기자 돼 있더라도 이건 학생부 종합이에요. 전형 방법이. 그럼 이거는 생활기록부, 만화의 자소서 가지고 외부 실적 보고서가 들어가지 않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혹시 뭐 추가 질문이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10명 뽑는데 충원율이 100이다. 그럼 20명까지 된 거죠. 총 20명. 근데 연세대 빼고 연세대는 충원율을 100이다 하면 한 명도 안 된 거예요. 아, 0이구나. 0. 연세대는 0부터 출발하고 딴 대학은 보통 100부터 출발해요. 한 명도 안 뽑았다. 충원이 안 됐다. 그러면 충원율이 100. 근데 충원율이 200 하면 10명 더하기 10명 된 거예요. 20등까지. 네. 저희들은 납치가 아닌데 애들은 납치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 때 썼어요. 근데 수능을 너무 잘 친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그 대학 간 거죠. 내가 수시 때 부산대를 못 갈 것 같아서 부산대를 썼어요. 근데 수능이 진짜 뭐 너무 잘 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정시 때는 와 성균관대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시에 잡힌 거예요. 충원대다가 응? 면접이 없어요. 부산대. 부산대에 수능 끝나고 있는 건 논술밖에 없어요. 그럼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 썼다면 수능 잘 친 거만 상관없어요. 그냥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수능이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아이들은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든가 논술이 있든가를 보통 보죠. 근데 교과전형의 위험성은 면접이 없는 데가 좀 많아요. 있는 데도 있는데 면접이 없다. 그러면 이건 납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그런 걸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의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는 의대가 있고 없는 의대가 있어요. 면접이 있는 의대는 보험이 납치가 될 가능성이 비교적 작겠죠. 근데 면접이 없는 의대는 납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좀 중하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중하위권 대학은 애들 뽑는 게 이게 와야 되는 모으는 게 문제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질문이 제일 많으셨던 분들 같은데 작년에 1학년 때는 참 이런 게 별로 기회가 없었다 그죠? 2학년도 언제 5월 달쯤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그게 발표되고 나면 그 위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보실 거는 3학년 아이들하고 우리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보시면 지금 고1들은 또 다를 수밖에 없는데 3학년 거의 비슷하게 간다 보시고 그거 참고하시면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